곱셈 공식의 변형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는 선생님도 다 못 외워요. 선생님 다 못 외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의 변형은 외우지 않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내가 외우려고 한 게 딱 두 개 있어요. 그 딱 두 개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곱셈 공식 써놓고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풀어낼 건데 이거를 풀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5라는 거, 세제곱의 합이 10이라는 거,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찾아내래요. 아, 어렵다, 그죠? 이런 거는 뭐랄까 일종의 패턴이 있어. 이 패턴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은 사실 풀기가 좀 어렵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A, B하고 A 플러스 B가 있고요. BC하고 B 플러스 C, CA하고 C 플러스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자들끼리 이렇게 좀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럴 때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게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통 동등하게 나옵니다. 동등하게. 동등하게. 그러니까 A, B, C. A제곱, B제곱, C제곱. A세제곱, B제곱, C세제곱. 이런 식으로 약간 차수가 이렇게 동등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동등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B는 C를 이항시켜서 3-C를 여기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AB 곱하기 3-C 플러스 BC 곱하기 3-A 플러스 CA 곱하기 3-B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전개를 하면 3AB, 3BC, 3CA에서 3하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3ABC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먼저 찾을 건데요.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죠. 1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오죠. 근데 난 이걸 알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인 걸 압니다. 3의 제곱 9는요.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 15인 것도 압니다. 15 플러스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니까 뭐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6 만들고 양변 2로 나누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9번 공식에 나오죠. 9번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알아요. 요거 10입니다. 10. 마이너스 3ABC는 요것도 알아요. 3이라고 써있고요. 요것도 알아요. 15라고 써있고요. 요거는 내 방금 구했어요. 그죠?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3ABC는 얼마지? 18 곱하기 3 얼마지? 40 38에 24 54? 54 네. 잘 넘기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3ABC가 44래요. 그래 10 넘기면 이게 44예요.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이렇게 다. 그래서 44에서 9를 빼면 되니까 35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오답 노트 합시다. 오답 노트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다. 여기를 3-C, 3-A, 3-B로 이렇게 바꿔야 이렇게 ABC 막 이런 ABC 막 AB, BC 막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막 A제곱 B 막 이거 그냥 제곱 전개하면 막 A제곱 B 플러스 A, B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묶고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포인트다.
다음 10번 해볼게요. 10번. 10번은 이 10번 왜 올라? 어? 10번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숫자 두면 안 돼요. 숫자 두면 안 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이거 3 아니에요? 얘랑 똑같은데? 얘랑 똑같은데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것만 남아요. 3. 오. 넘어갈게요 이건요. 네, 못 알아봤나 보네요. 12번. 12번 했어요? 12번은 어떻게 했대? 오 대박. 12번을 했다고? 뭐 fx를 2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맞은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fx를 2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 rx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이런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초보일 때는 이렇게 검산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2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얘는 몇 차일까요? 얘는 1차예요. 1차. 그죠? 왜냐면 이거 나누는 식이 2차니까. 그지? 근데 이번에는 fx를 이걸로 나누고 싶대요. 이걸로 나누고 싶으면 여기 앞에 요 목 앞에 얘가 꼭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얘가 꼭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좀 변형을 할 건데요. 이 안에 보면은 얘는 2x-1인데 얘는 x-2분의 1이야. 얘하고 이제 2배 차이가 나죠. 개수가 2배 차이가 나. 그래서 여기서 2를 묶어낼 거예요. 이 제곱을 일단 좀 해결 안 할게요. 해결 안 하고 제곱 이렇게 놓고요. 이 안에서 2를 이렇게 묶어내면 x는 2x는 x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qx 플러스 rx는 그대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기 때문에 2가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4가 될 거거든요. 4. 그래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여기 놓고 2 하나는 이렇게 뒤로 뺄 거예요. 이렇게 2는 4니까 이렇게. 그러면 fx라는 다항식을 요걸로 나눈 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게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답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오. 여기다가 무조건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fx를 이걸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를 이 맨 앞에 놔야 돼. 이 맨 앞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그럼 여기에 b가 꼭 나와야죠. 요게 뭐다? 요게 제수이다. 제수. 나누는 수, 제수. 얘가 뭐다? 얘가 p제수. 나눔을 당하는 수. 이렇게 수동태. p제수. 그래서 제수가 꼭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으면 제수가 없는 거죠. 항등식. 오늘 항등식 배우면 돼요? 앞에 또 뭐 어려운 거 있었으면 얘기하세요. 이거 이따가 앞에 저기는 이따가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오늘 항등식 할게요. 항등식 지난 시간에 안 했어요? 처음이야? 항등식. 여러분은 이제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은근히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는이 이름이 이제 등호죠. 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해. 은성아, 등식이라고 해. 는만 들어가면 무조건 등식이야. 이런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정식이고요. 이 순서 바꿔서 얘기할게요. 방정식. 두 번째가 이제 항등식인데, 방정식은 뭐예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의 특정한 값을 대입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바뀌었나? 이게 아니고 x의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고 하는 등식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고 이런 애를 이제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4x-8은 0이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x가 2일 때는 참이지만 x가 2가 아닐 때는 무조건 거짓이죠. 그죠? 4 곱하기 4는 4, 4, 16 마이너스 8은 0이다. 거짓이잖아. 그죠? x에다가 2가 아닌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이제 방정식이에요. 그럼 방정식은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으니까 이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이 되는 x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해서 걔를 찾는 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걸 연습을 했지. 근데 이제 항등식은 써있을 거예요. 문자에 어떠한 등식에서 문자를 포함한 어떤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해요. 뭘 넣어도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뭘 넣어도 무조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넣을 거냐, x가 얼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x가 얼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렇다면 주어진 등식이 x가 포함된 등식이 언제는 방정식이고 언제는 항등식이냐, 요 모양을 따지는 게 중요한 거죠. 항등식의 모양을 따지는 게. 그건 조금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그래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세 번째,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임의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과정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임의의. 임의가 뭐야? 네 임의대로 하세요. 선생님 저 이제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임의대로 하세요.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임의의 x라는 거는 여러분이 대입하고 싶은 어떤 걸 대입해도 좋다. 그래도 무조건 맞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네.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같은 얘기죠. 3번하고. 그죠? 자,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은 요 정도 말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식이 항등식임을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기해줄 거야. 자, 그래서 항등식은 이게 어떤 x를 넣던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만약에 좌변은 2x-3인데 우변이 5x 플러스 1이에요. 지금 좌변하고 우변하고 좀 다르죠? 다르면 이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정리하면 3x는 마이너스 4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x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만 좌변과 우변이 똑같고 나머지는 틀리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항등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면 완전 똑같아지냐? 좌변과 우변 완전 똑같은 거죠.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버리면 x에다 뭘 넣든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좌변과 우변이. 그러면 항등식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x의 값과는 관계없이 좌변이 무조건 0이 되기 위해서 a와 b가 모두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당연히 0이겠죠. x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네. 두 번째, 요렇게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요런 식으로 써있을 때는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똑같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변이 0일 때는 그냥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돼요. 왜? x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근데 우변이 0이 아닐 때는 개수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개수끼리 비교를 해서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미정계수법. 다음 페이지에 미정계수법. 자,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등식은요. 항등식은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제 다 왔으니까. 아니, 중요한 거 왔으니까. 항등식은 x의 값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에 무엇을 넣든 맞으니까. 그러면 얘를 딱 보고 얘는 항등식이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다 하고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항등식이 되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 개수들이에요. 개수들.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처럼 4x-8은 5x 플러스 1 이라는 등식을 봤어. 그럼 딱 보자마자 방정식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잘 넘겨서 x는 마이너스 9가 해가 되겠네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4x 마이너스 8은 4x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자, 이걸 봤어. 그럼 좌변을 전개하면 4x 마이너스 8이니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네. 그러면 항등식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완전 똑같으니까 항등식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걸 정하는 기준이 개수가 똑같냐? 안 똑같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서 찾아야 될 거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 x의 값이 아니고요.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게 해줄 개수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를 찾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했던 방법 4x-8이 4x-8과 같아. 여기 개수 여기 같고 여기도 같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개수 비교법은 좌변과 우변을 전개한 후 각각의 항들의 개수가 똑같아야 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아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인데 수치 대입법은요.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무조건 성립하므로 문자에 이 문자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x에 관한 항등식이면 x가 문자가 되는 거고 뭐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하면 x만 미지수 취급을 받는다 했죠. 그럼 a하고 b는 무슨 취급을 받는 거예요? 상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상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a하고 b는 x의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가 되니까 그걸 찾으라잖아.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인 거야. 아직 몰라. a하고 b가 뭔지 몰라. 근데 개수야. 그래서 그걸 미정계수라고 해. 그걸 찾아. 미정계수 찾는 방법, 법. 이런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필수 예제 1번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1번에 1번 먼저 할 건데요. 1번. 1번은 그냥 다 전개할 거예요. 얘랑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쌤 전개하는 거 봐봐요. 얘랑 곱하면 ax 제곱이고요. 얘가 차수가 하나 딸려요. 얘보다 차수가 하나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곱할 때 이렇게 곱해주면 동령이 나와요. 하나 앞에 이렇게 곱해주면 그래서 a-1 x제곱이죠. a-1 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할 때 요렇게 곱해주면은 동령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a-3 x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3 이렇게 전개했어. 어려운 사람은 그냥 쭉 전개해서 동령끼리 묶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여기 보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어요. 1번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근데 쌤이 뭘 했어? 전개를 쫙 했어요. 그죠? 전개를 쫙 해서 x 세제곱은 x 세제곱끼리 똑같고 x 제곱은 x 제곱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1과 b가 똑같고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3은 마이너스 2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c는 3이고
해서 넘기면 A는 1이고 1 대입하면 B는 0이고 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입니다. 개수 비교법. 자, 개수 비교법은요. 좌변과 우변을 쭉 전개를 한 다음에 각각의 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한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전개가 우선 돼야 돼요. 지금 쌤이 이 6개의 전개를 좀 빨리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냥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따라왔으니까 좀 빨리 했는데 개수 비교법은 이 전개가 굉장히 귀찮아요. 전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치대입법을 더 많이 씁니다. 수치대입법을 더 많이 쓰는데 2번은 쌤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쌤은요 양변의 x에 2를 대입할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잖아, 그죠? 2를 넣을 거야. 그럼 왜 2를 넣냐? 여기 첫 번째 요 녀석에 보면은 여기 x-2가 있어요.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죠. 네. 마찬가지 여기도 x-2가 있기 때문에 b가 얼마고 x가 얼마든 상관없이 얘가 0이면 싹 없어집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 2, 4, 8 마이너스 2, 6, 12 마이너스 2는 없어지고 2 대입하면 6c가 돼요. c밖에 안 남았죠?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요거 하면 마이너스 6이 6c니까 c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c가 나왔죠? 두 번째로는 x에 0을 대입할게요. 0을 대입한다. 왜? 여기 x가 있거든요. 이렇게. x가 있죠? x에 0을 대입하면 얘랑 얘는 다 없어집니다. 여기 a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양변에 x에 0을 대입하면 0, 0, 마이너스 2밖에 안 남으니까 마이너스 2는요. 여기다 0, 0 대입하면 얘는 곱하기 1이니까 안 곱해도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해서 a는 1이 나오죠. 은성이 따라오고 있어요? 은성이 그럼 이번에 x에는 얼마 넣을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누구 구할 차례예요, 은성아? B 구할 차례죠. B 구할 차례죠. 그럼 얘는 남기고 얘네들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요거 없애려고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돼요? 2 더하기 6 빼기 6이네요. 6은 요건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3b네요. 3b. 그래서 b는 2 이렇게. 선생님이 계산을 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다 오래 걸리지 여러분은 나보다 계산 잘하잖아. 이거 금방 할 거예요. 이거 대입해가지고 슉슉슉슉 이렇게 금방 할 거야. 아마. 수치 대입법이 훨씬 편합니다. 수치 대입법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에 관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은 등식 2k-1x 플러스 k 플러스 1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만 미지수 취급을 받고요. x하고 y는 상수 취급을 받습니다. 상수. 그런데 얘는 x하고 y로 묶어놨네요. 우리가 보통 x-1에 2 플러스 2x 플러스 3에 4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안 쓰죠. 전개해서 10x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면 k로 내림차순 정리해야죠. K. 그래서 전개를 다시 해서 2xk. k가 지금 미지수 취급받는 거니까 k를 뒤에 쓰는 게 맞죠.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서 yk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쓴 다음에 k가 들어있는 항들을 k로 묶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좀 되게
저기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K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된대요. 우변이 0이죠? 우변이 0이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좌변이 무조건 0이 되기 위해서는 2x 플러스 y는 y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도 0이 되면 0 곱하기 k 플러스 0은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돼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과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그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을 거예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잘 봐요.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얘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실수 k에 대하여 변수 x, y에 대한 1차 함수가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는 k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근데 얘는 x하고 y로 묶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뒤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면 얘는요, x와 y를 변수로 갖는 1차 함수식이 됩니다. 1차 함수.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7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하면 y만 놓고 넘기면 이게 1차 함수가 된다고. 직선이 돼요. 그런데 직선이 되는데 이거를 이게 0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된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직선이에요. 그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죠. 그죠? 이거는 y는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죠. 이거는. 넘기면. 그치? 그럼 이거 연립해서 그 해를 찾았어. 연립해서 만약에 해를 찾았어. 여러분 만약에 뭐 5,7을 찾았다고 생각해봐. 아무렇게나. 그럼 5,7이 뭐가 되죠? 두 직선의 교점이 되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얘한테 대입하면 이거 무조건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얘한테 대입하면 무조건 맞다는 얘기야. 이거 왜? 이 교점이 이게 0이고 이게 0이 없거든. 그죠? 자, 이거 답 얼마야?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5요? x가 마이너스 2, y가 5예요? 그러면 이거 둘을 연립해서 x가 마이너스 2, y가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마이너스 2,5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마이너스 2,5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이 직선은 마이너스 2,5 대입하면 0이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2,5 대입하면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한테도 마이너스 2,5를 xy에 다 대입하면 0 곱하기 k 플러스 0은 0이니까 이거 무조건 맞다고요.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아까? 얘는 뭐라고? 얘는 직선이에요. 아까 정리해서 y는 뭐 kx 뭐 어쩌고저쩌고 k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0이 되는 이 직선과 이게 0이 되는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그 직선들을 k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k에다 3을 넣으면 얘가 되고 k에다 5를 넣으면 얘가 되고 k에다 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이걸 통해서 전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직선 단원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뒤에 직선 단원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게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되면 다행이고 납득이 안 되면 다시 배우면 돼요. 네. 여기서는 일단 항등식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것도 0, 이것도 0이 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시면 되겠다. 여기 3번 해보세요. 필수 예제 3번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x하고 y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근데 이제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먼저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x하고 y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x하고 y로 묶으면 a-b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겠고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x하고 y가 아무것도 못하죠. 난 이렇게 생각했어. x하고 y가 이 앞에가 0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0이 돼버려야 돼.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게끔 0으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죠? 다음 페이지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 좀 배웠죠. 도립제법이랑 배웠으면 나눗셈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때 쌤이 항상 뭘 강조했냐면 요 검산식을 강조했었어요. 검산식. 잘 모르겠으면은 검산식을 자꾸 써라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산식은요. 검산식은 fx를 gx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일 때 이 검산식은 반드시 맞아야 돼요. 반드시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나머지를 좀 찾아낼 거예요. 나머지. 이 몫이랑 이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찾아낼 거거든요. 이 나머지를 찾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나머지 정리.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2번만 한번 볼게요. 2번에 보시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래요. 뭐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 되죠. 어떻게 그 나누면 되죠. 나누면 되겠죠. 1번을 해볼게요. 1번이 좋네요. 1번 다항식을 이런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뭐가 됐대요.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와 b의 값을 정하시오.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누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럴 때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바꿔놓을게요.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성아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검산식을 썼습니다. 검산식은 항상 무슨 식이다?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은 항등식인데 우리가 이 항등식에서 찾고 싶은 게 A하고 B예요. 미정계수죠. 미정계수. 그죠? 그럼 미정계수를 찾을 거니까 좌변과 우변을 완전히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하던 아니면 X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A, B를 찾든 할 거야. 그런데 전개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왜 무리가 있죠? 얘를 모르겠어요. 그죠? 얘를 모르겠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여러분 찾아주는 거예요. 얘를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못 찾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 QX라는 녀석이 문제가 되고 나는 A와 B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QX를 소거할 거예요. 소거.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단어는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QX를 소거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의 X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얘 때문에 싹 없어집니다. 네, 여기 2 대입하면 5예요. 그래서 8 이항시키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로는 x에다가 1을 대입할 겁니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얘 때문에 싹 없어져요. 1 대입하면 3이에요. 넘기면 a 플러스 b는 2죠. 저기 한번 금방 나오겠죠? 네, a는 5인가? 마이너스 5인가? 빼면 그죠? a는 마이너스 5, 네, b는 7 이렇게 금방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수치 대입법이죠. 수치 대입법. 아이고 어떡하냐? 세빈이 조립제법 모르는데 큰일 났나? 우리 친구들은 조립제법 기억나요? 조립제법이 뭐라 그랬죠? 조립제법은 어떤 다항식을 뭘로 나눌 때? 세 글자로. x의 개수가 1인 세 글자. 1차식.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죠?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는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걔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 뒤에 애만 좀 신경을 쓰면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만약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 개수를 3,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써놓고 얘 부호를 미리 바꾸죠. 미리. 예, 미리 바꿔서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오고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내려올 때는 아예 덧셈으로 계산하는 거지. 곱해서 뭐 이렇게 곱해서 쓴 다음에 다시 뺄 거니까 이거를 미리 바꾼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주고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어. 이것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좌변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우변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c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렇게 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일단 여러분은 첫 번째로 a는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왜냐면 3차 항이요 ax 세제곱 말고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a는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머지 애들이 너무 여러 개예요. 여기도 2차 항 있죠? 여기도 2차 항 있어요. 그죠? 1차 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상수항은 4개 다 있습니다. 이러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수치 대입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수치 대입법을 선택해서 a가 3인 건 알았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4, 우변은 d만 남습니다. 1, 1 하면은 4, 0, 0, 0, d만 딱 남아요.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b하고 c밖에 안 남았잖아. 그쵸? 그럼 이제 두 번째로 x에다가 또 0을 넣어요. 0을 넣으면 좌변은 2, 우변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t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나는 a가 3인 건 알고 있고요. d가 4인 건 알고 있으니까 1을 이항시키면 b-c는 1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x에다가 좀 크지만 2를 넣을게요. 2를 넣으면 3, 8에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져서 24는요 2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돼요. a는 3이고 d는 4니까 둘이 더하면 7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넘기면 b 플러스 c는 17이 됩니다. 둘이 연립하면 b하고 c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간지나요. 간지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어진 이 식과 좌변과 우변은 항등식으로 좌변과 우변이 항상 일치한대요. 일치한대요. 자,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이게 a 곱하기 x-1의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x-1 플러스 d거든요. 얘를 x-1을 이렇게 앞으로 쭉 묶어내면요.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1 플러스 c하고 d가 남거든요. 그죠? 자, 근데 얘하고 똑같죠? 얘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같다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식을 x-1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됐다. 이렇게. 자, 다시 이 녀석이요. 이 몫만 떼다가 이 몫만 이렇게 가져다가 얘를 다시 x-1을 이렇게 앞으로 묶으면 a 곱하기 x-1 플러스 b까지는 묶이는데 c가 못 묶여요. 그러면 이 주어진 몫을 한번 나눈 몫을 다시 x-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c다 이 얘기거든요.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는 d가 나오고 그 다음 몫을 다시 한번 x-로 나눴으니 나머지가 c가 나왔어요. 요 몫을 다시 가지고 오면요. x-1로 나눴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이런 모양새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한 번 나누면 나온 나머지가 d. 그 몫을 다시 한번 x-로 나누면 나머지가 c. 그 몫을 다시 한번 x-로 나누면 나머지는 b, 몫은 a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로 나누고 있죠? 쌤이 얘를요. x-1이라는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얘는 3, 0, 마이너스 1, 2고요. 조립제법으로 x-1로 나눌 거니까 미리 바꿔서요. 3으로 내려오고 곱해서 3, 더해서 3, 3, 2, 2, 4. 이게 d예요, d. 이 나온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누면 3, 3 더해서 6, 6, 8. 이게 c입니다. 나온 몫을 다시 한번 x-로 나누면 3, 3, 9. 얘가 b고요. 얘가 a예요.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아까 수치대입법보다 훨씬 빠르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얘가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뭐야? 한꺼번에 이렇게 한 문자가 여기 45페이지에 27번 해볼까요? 27번 해보세요. 1분 정도면 될 거예요. 그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ay 마이너스 ay 플러스 b가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이라고 했네요. 그죠? 오,
일단 x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까지만 보면 항등식인가 본데? 그죠? 항등식인가 본데 했는데 뒤가 일정한 값을 갖다 이렇게 페이크했어요. 페이크.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성립한다. 옳다. 좌변과 우변이 일치한다. 이러면 항등식인데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건 항등식이 아니에요. 페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 될 수 없죠. 왜 항등식이 될 수 없죠? 는이 없어요. 는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은요, 항상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 값을 K라고 할게요. K라고 합시다.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K라고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AY 플러스 B가 항상 K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K라고 쓰면 이건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항등식? X와 Y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양변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곱하면요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고 이건 항등식이에요. 지금 K는 4죠.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X 플러스 KY 마이너스 K니까 K는 4. 그죠? 그럼 K가 4니까 이거 4, 이거 4, A는 이거 4, 이거 4, A는 4, 이거는 B는 마이너스 4. 간단하죠? 페이크였어요. 이런 페이크를 치다니, 그지? 쌤 일부러 여러분 잠깐 쉬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어차피 뭐 저거 풀 거라고 생각은 좀 안 했어요. 왜냐면 는 K라고 놓을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잠깐 쉬라고 시간을 준 겁니다. 왜냐? 이제 걸음마는 끝났습니다. 유진이 집에 가요. 네. 이제 옹알이는 끝났어요. 이제 엄마 아빠 해야 돼요. 이제 엄마 아빠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는 뭐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본인데 꼭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장해서 더 쓸 거예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성질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항식 fx를 1차식인 x-알파, 이걸 알파라고 있습니다.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예요. 은성아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뭘 써? 검산식을 쓰는 거예요. fx를 내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지금 이 r은 몇 차가 돼야 될까요? 상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얘가 1차니까요. 얘가 1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따위가 없죠. 이 R 안에는 미지수 따위가 없어요. 그냥 R이야. 그냥 R. 자, 우린 이것만 찾으면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QX가 있으면 못 찾는다. 얘를 소거할 거다. 그랬단 말이야. 자, 양변의 X에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가 바로 그 나머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의 x에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5가 바로 그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뭐 얼마 나오겠죠? 20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가 20인 거야. 이게 나머지만 원한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얘가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하면 나머지는 그냥 몇 초 만에 나옵니다. 몇 초 만에 나와. 이렇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인수정리. 두 번째 인수정리까지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자,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있을 때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요.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인수라는 건 뭐야? 나눠 떨어졌다는 소리죠. 인수분해.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그래서 이제 만약에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는데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x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돼. 근데 인수정리는 이렇게 말고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fx라는 다항식이 있었는데 fx라는 다항식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됐대요. 0이 됐다면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 봐봐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8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이 된다. 그럼 뭐 a는 얼마야? 3이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죠.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인수정리는 보통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인수정리는 보통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요런 fx라는 다항식이 있다. 근데 x에 2를 넣었더니 0이 됐다. 0이 됐다. 아,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x-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사용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인수 정리는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6번. 자, 첫 번째 문제. 자, fx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이거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그냥 q1이라고 할게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는 1이었다. 이렇게 검산식을 쓰는 거야. 그리고 얘를 없앨 생각만 하시면 돼요. 양변의 x에 1을 대입하면 f1은 1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f1은 어디서? 여기서 구해오면 되잖아.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f1은 얼마예요? 2 빼기 3 플러스 a 플러스 5죠. a 플러스 4. 이 a 플러스 4가 1이래요. 1. 1.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인 거죠. 이렇게. 찾았죠? 네.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아, 그러니까 fx, 즉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a 찾았으니까요.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찾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나머지가 몇 차인지만 실수 않고 써주시면 돼요. 실수하지 않고. 그럼 얘를 없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2, 8에 16 마이너스 16 3, 4,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6
플러스 5 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단 말이지.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 17이 되겠다. 이렇게. 단순히 나머지가 음수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차수만 만드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간단해요. 나머지 정리는. 자, 다음 필수 예제 7번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2차식으로 좀 나눠볼게요. 2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에 2번. 자, 다항식 fx를 x-2로, 이렇게 안 보여. 다항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3이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잘 봐요. 이제 딱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자, 봐봐.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검산식이 fx는 x-2 곱하기 q1 플러스 3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변에 x에 2를 대입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바로 쓰라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렇게 바로 써도 좋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도 좋다. 이런 얘기야.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쟤는 이해했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어차피 니네 여기 0 되는 거 넣을 거 아니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을 거 아니니. 그럼 얘가 없어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라.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다항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는데 그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이걸 구하여라. 선생님 여기다가 갑자기 뭘 붙였어요? x를 붙였죠. x를 왜 붙였을까요? 몫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x를 붙이던 말도. 어차피 없앨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x를 왜 붙였을까요? 아까는요. 나누는 식이 1차라서 나머지가 상수였어요. 상수니까 당연히 x가 있어요? 없어요? x가 없죠? 그냥 r이라고 써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누는 식이 2차예요. 2차.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식이면 x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는 거예요. x를. 그럼 우리는 rx가 1차식이라는 거를 알아버렸잖아. 그죠? 여기다가 ax 플러스 b라고 써볼게요. ax 플러스 b.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식을 찾으려면 우리 뭐만 찾으면 돼? a하고 b만 찾으면 돼요. 근데 a하고 b를 찾기에는 이 qx라는 녀석이 자꾸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없애면서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식을 두 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얘도.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지. 얘를 인수분해 해서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항등식이니까 양변의 x에 먼저 2를 좀 대입할게요. 하나의 문제 내에 똑같은 변수들은 다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곱하기 f2가 여긴 0이 돼서 없어지고요.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는 얼마냐? 3 곱하기죠. f2는 아까 내가 구해놨어요. 3 곱하기 3이 2a 플러스 b니까 우리는 2a 플러스 b가 9라는 걸 알았습니다. 9. 자, 이번에는 x에는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겠죠. 없애고 싶으니까. 그러면 4 플러스 2 플러스 1은요. 이거 쭉 없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네요. 아, f2 안 했네요. f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 따라왔어요?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네, 빼버리면 4a는 16이니까 a는 4고요. 보다 4 대입하면 b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끝내시면 안 되고요. 4x 플러스 1이 나머지다. 완성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직 할만하죠? 검사식만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0 되는 것만 양변에 대입해서 열반위에서 세우면 끝이에요. 단, 이 나머지가 몇 차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 다항식 fx-1의 제곱으로 fx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에요. 자, 일단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얼마인지 모르는 q1이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3x 플러스 2다. 이렇게 2차로 나눴으니까 1차다. 뭐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눴네. 간단하게 볼 수 있죠. f-1 이걸로 나눴으니까 는 3이다. 자, 요 두 가지 정보를 줬어요.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주어진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자, 이제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나누는 식이 몇 차예요? 3차입니다. 3차. 나누는 식이 3차이기 때문에 주어진 나머지는요. 우리가 구해야 할 나머지는 2차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입니다. 2차. 네. 그럼 이 2차식의 미정계수인 a, b, c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a, b, c니까 3개. 중학교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거죠. 선생님이. a, b, c 3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요 앞에 qx를 없애기 위해서 요 3차식이 0이 되는 x들은 이제 계속 늘 거잖아요. 그죠? 근데 0이 되는 x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요. 하나는 1이고 더 이상 없어요. 왜?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 얘가 중근을 가져버렸거든.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 중근을 가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개도 안 나와요. 3개가 나와야 3개를 대입해서 이걸 이제 A, B, C에 관한 식을 3개 찾을 텐데 3개가 안 나와. 그럼 너무나 많아요. 못 찾아요. 그죠? 자, 일단 요거는 좀 그럼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완전 제곱식 때문에 일어났잖아. 그쵸? 얘는 잘못이 없잖아요. 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영변에 대입을 해서 f-1은 a-b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값이 3이다는 만들어 놓을게요. 얘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잘못은 얘한테 있으니까 얘한테 해결하라고 합시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x라는 다항식을 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게 나온다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fx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변 이거 있잖아요. 우변. 이게 fx예요. fx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81을 80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8 곱하기 10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4 곱하기 20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5 곱하기 16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든 내 맘인 거야. 그죠? 어떻게 표현하든. 그러니까 fx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fx를 어떻게 표현을 하건 간에 방금 전에 81을 어떻게 표현을 하건 간에
어떻게 표현을 하건 간에 다 똑같은 81이니까 똑같은 81들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죠. 나머지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81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81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입니다.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나머지는 이게 그대로네. 이거네. 왜냐면 여기 10의 배수들이 있잖아요. 여기 10의 배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애들은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겨요. 나머지가 안 생겨요. 얘네들만 나머지가 된다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잘 봅시다. 자, fx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fx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fx를 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도 나머지 무조건 3x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렇다면 이것도 fx니까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이라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거 나머지 얼마 나와야 돼요? 3x 플러스 2 나와야 돼요. 왜? 이게 뭐니까? fx니까. 이게 fx야. 이게 fx야. 이게 fx. 이게 fx야. 표현만 다를 뿐 이 긴 식도 어쨌든 fx야. 그럼 fx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와야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쓰기만 다르게 써놨을 뿐 이게 fx란 말이에요. 이게 fx. 채연이 따라왔어? 문제에선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3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fx를 이런 모양이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fx에다가 이걸 넣어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나눠볼 건데 얘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들어있거든요. 이 들어있어요. x-1의 제곱이 들어있어. 그럼 x-1의 제곱의 배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럼 x-1의 제곱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지 않죠. 그죠? 얘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몫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줄 거예요. 자, a가 들어가야겠죠?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고요. 빼주면 ax 제곱 없어지고 b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니까 2a 플러스 bx c에서 a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나오죠? 이게 3x 플러스 2 나와요. 꼭 나오래잖아. 3x 플러스 2란 나머지가 나오라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무조건 같은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의 개수인 2a 플러스 b는 3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2가 돼야 되니까 2a 넘기면 b는 3 마이너스 2a고요. 마이너스 2 넘기면 c는 2 플러스 a입니다. 자, 이거를요. 아까 구해놓은 빨간색에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2 플러스 a는 3이 된다.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a는 3이니까 4a는 4, a는 1이 나옵니다. 에다 1을 대입하면 b는 1이고요. c는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정답입니다.